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한 것처럼 글로벌 진짜 세력들은 새로운 주도 산업 섹터에 초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한두 달짜리가 아니고요.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10%, 20%짜리가 아니고요. 최소 더블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평생 다시는 오지 못할 인생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삼성전자처럼 앞으로 글로벌 진짜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이 시대의 주도 산업 섹터는 정해졌고요. 그 중에서 주도 종목들은 이미 선별이 되었습니다. 떡상할 수 있는, 아니 떡상할 수밖에 없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인생 떡상 안 하실 거예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최근 직전 영상의 댓글에는 모두 답댓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말 영상입니다. 주말 영상만큼은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봐야 할 내용이 너무도 많으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1000개가 되지 못해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가스관을 완전 개방하는데 힘이 부족했고요. 대만으로 향하던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의 머리끄댕이를 잡는 것도 좋아요 1000개가 되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농담 같겠지만 저는 정말 진지합니다. 좋아요 1000개를 만들어 주셔야만 저의 초능력으로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요. 출발할 7월 고용이 늘어나며 결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52만 8천 명 늘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요즘은 숫자들이 왜들 이렇게 극단적이죠? 고용이 좋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요즘 가치 예민한 시장에서는 뭐든지 극단적인 숫자는 공매도, 투기 세력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용 수치는 전달 기록한 39만 8천 명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지난달 발표에도 고용이 좋다고 서프라이즈라고 떠들어댔으나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참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5만 8천 명 증가도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니 더블 이상이 나온 거군요. 요즘은 뭐든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세상 똑똑하다는 전문가 집단들도 지금의 시장을 맞추기는 힘든 모양이니까요. 미국의 실업률 또한 3.5%를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 실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 수치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실업률 3.5%라는 숫자는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악재가 아니지만 뭐든지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안 하니 9월에 있을 다음 FOMC 회의에서 또 다시 0.75% 자이언트 스텝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급등을 하며 시장이 다소 얼어붙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어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봅시다. 하락 마감했지만 양봉이군요. 이것은 상승의 힘이 소멸된 것으로 보긴 힘들죠? 숫자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시장이 다소 놀란 느낌은 있으나 고용 상황이 좋은 것은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양봉으로 버틴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악재 때문에 받는 조정보다는 단기 상승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쉬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 안 되겠죠? 다소 요즘 걱정이 되는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당장의 시장 상황을 다 확인하고 나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은 게 왜 악재예요? 고용 상황이 좋다고 다음 FOMC 회의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등을 했지만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물가입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것을 보니 또다시 시장에 금리 부담이 생긴 모양입니다. 말 나온 김에 금리 상황을 체크해 봅시다.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닥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책 금리를 반영하고 암시하는
2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는 재차 반등을 하며 앞서 본 10년물과는 달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FOMC 회의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 좋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 맞죠? 고용이 좋으니까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하니 한 번 더 죽어보라는 거 맞죠?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있네요.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물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면 한 번 더 속아줄만 하겠으나 이거 속아줘야 하나요? 다음에도 자이언트 스텝 할 테니 죽어보라고 하는데 이거 속아줘야 하냐고요? 속아줘야 할지 말지는 일단 에너지 가격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 지표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유가 상황을 봅시다. 지금 고강도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하나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속아줘야 하냐고요? 아니, 저도 궁금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연준이 당장의 통화 정책을 결정한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가죠? 그래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살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위축을 감수해서라도 금리를 크게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다는 것은 경제가 활발히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경제 상황입니다.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한 경제 상황입니다. 엄청난 고용 호황입니다. 경제가 얼어붙었나요? 연준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경기가 침체되었냐고요? 틀리면 쌍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를 폭등시킨 에너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폭등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고요. 물가의 안정은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해주는 요인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뿐인가요? 러시아가 독일 등의 유럽을 상대로 공급량을 줄이며 가격 폭등을 야기한 천연가스 역시 물론 국제 유가와 달리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 어디입니까? 만약 전고점을 넘어섰다면 안 그래도 실질적인 경기 침체 현상을 보이는 유럽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유럽발 공포가 더욱 커졌을 거라고요. 어쨌든 천연가스 상황을 보니 여전히 유럽은 불안한 상황이 맞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자국의 경기가 좋다고 정신 나간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유럽 등의 글로벌 경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 글로벌 경기 상황은 결국 미국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국의 경기가 버티더라도 시장이 걱정하는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연준의 단기 목표였던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은 고강도 금리 인상의 명분이 희석되는 거고요. 고용시장에 서프라이즈만을 갖고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자국의 경기가 좋다고 유럽 등의 글로벌 경기를 무너뜨리면서 갈까요? 이미 연준은 물가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요? 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할 이유가 최소한 당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소 상승 동력을 잃어 보이지만 회복하던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양봉 조정을 받았고요. 위기 상황에서 상승하는 달러 역시 놀란 척을 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좋은 것이 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0원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기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변수가 없는 한 지금 드러나 있는 요인들 중에 위기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원자재 가격만 봐도 시장은 전쟁에 적응을 했고요. 시장만 보면 전쟁이 끝난 것만 같고요. 더 이상 코로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심지어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22포인트 라인에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아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시장이 놀라 자빠진 건가요? 이게 시장이 놀라 자빠져서 인버스, 굿버스 해야 하는 상황이냐고요. 빅스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어서 살짝 놀랬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나요? 공포 심리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시장이 놀라 자빠졌냐고요.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어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모두 하락에 베팅되고 있습니다. 어쩔 거냐고요. 동학 개미들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7월 CPI가 발표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인가요? 유가의 월봉 차트를 봅시다. 6월이 최고점이었고요. 7월은 6월 대비 조정을 받았고요. 그 조정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항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겸허하게 보자고 말하고 싶지만 인플레의 피크가 나왔다는 얘기를 100번 했습니다. 인플레의 피크가 나왔다고 100번 얘기했다고요. 인플레 피크가 나왔고요. 지금도 유가가 빠지고 있다고요. 금리 인상을 조급하게 할 상황인가요? 가능성은 작지만 혹시나 이번 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기회죠? 지난달 물가 발표를 앞두고도 더 이상 물가 때문에 시장을 흔들면 기회라고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물가를 갖고 시장을 흔드나요? 따라서 다음 9월에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흔들어대면 같은 맥락에서 기회입니다.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는 기회라고요. 100번을 말해도 인버스, 굿버스 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나요? 구독 취소하고 간 곳이 고작 인버스, 굿버스냐고요. 정신 좀 차립시다. 다시 빅스 지수를 봅시다. 빅스 지수상 25포인트를 넘어가야 분할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30을 넘어서면 물려도 사야 한다고 했죠? 35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는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지금은 22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지금은 보유할 때이고요. 정말 사고 싶어서 참을 수 없다면 매수 강도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아무 때나 사도 되는, 물려도 되는 이 시대의 주도 산업 섹터의 주도 종목을 멤버십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니 그냥 들어와. 자, 그럼 글로벌 대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말 그대로 지금의 섹터별 글로벌 분위기를 보기 위함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메타버스 게임 주인 로블럭스 일봉 차트입니다. 계속 오르네요. 이때 받았던 저항 라인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최근 양봉만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대로 비트코인이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게임주나 메타버스 역시 당장은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 같지만 다음 주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초고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와 메타버스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완성차 기업 포드입니다. 포드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을 벗어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 역시 무난한 흐름이 예상되고요. 지난 2분기처럼 하반기에도 실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주가는 확실히 레벨업을 할 수 있으니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비중이 높은 부품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등력이 약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래도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던 시절을 지났고 전쟁이 끝나면 유럽 시장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디램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앞서 본 자동차 기업 포드만 봐도 구름이 포지션에 있지만 마이크론의 경우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미국의 경기 상황이 괜찮고 다음 주 안정이 되는 물가 발표를 한다면 물가의 안정 추세에서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가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낙폭과대에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전하고요.
섹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집중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지난밤 급락이 나왔네요.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닌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고요. 여전히 구름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음 주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대표 성장주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도 테슬라의 영향을 받는다면 언제나 기회가 되었으니 테슬라 관련 업체들의 조정이 혹시나 깊게 나온다면 분할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아마존의 경우는 여기와 여기 앞뒤로 갭을 만드는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아일랜드 갭을 만들어냈고요. 실적과 기대감이 딱히 없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까지 버티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당장은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물가의 안정을 확인한다면 대표 성장주이기 때문에 매크로 역시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풍력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 펜의 경우 여기와 여기 앞뒤로 갭을 만들고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아일랜드 갭을 만들었고요.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는 ETF 탄의 경우도 여기와 여기 앞뒤로 갭을 만들고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아일랜드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도 미국의 장기 수혜와 함께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인플레를 잡으면서 경기까지 살리기 위해 돈을 풀게 됩니다. 미국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진짜 세력들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모양이죠. 중요한 얘기지만 1시간 넘게 떠들 수도 있으니 짧고 굵게 강조하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정리가 되실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견을 전달한 거고요. 앞에서 요즘 걱정이 되는 변수가 있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를 갔다 오지 않는 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무리해서 대만을 방문한 것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방불케 하는데요.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전쟁을 경험했던 영향으로 저 역시 지난번처럼 무시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시장 상황이 좋아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매수는 시장의 악재가 노출되었을 때 처참한 자리를 기다려야 하고요. 앞서 말한 대로 분위기 좋을 때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못 사도 본전이니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문제와 불안감은 시장에 있지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다가도 너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과 성장에 집중하며 끝내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